웨스트브룩은 이제 짬밥 먹은 만큼의 그 농익은 플레이만 보여주면은 만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대하면은 우리가 서로 힘들어질 수 있다. 예, 최영일쇼는 저희 구독자 100만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킬 패스 하나 끝내주는 패스 예, 사람 미치게 만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 얘기한 것 같으면 댓글에 남겨서 그렇죠. 이 자식들아 틀렸잖아, 자식들아 남겨주는 거예요. 엔비드랑 요키치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조금 더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느바베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변함없이 여러분과 올해도 아주 신나고 즐겁게 NBA 이야기로 함께 할까 합니다. 올해도 세 분 함께합니다. 연길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해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새해는 우리나라가 빨리 정상화되고 네, 다시 또 선진국으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석환이 형. 네, 안녕하세요. 생각자 르빠 애매하게 영어 쓰는 애 장석권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이사사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NBA와 함께하는 2025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새해는 좀 정말 신나는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2024년 12월은 온 국민이 모두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희망을 갖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5년 첫 회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28회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주제를 갖는다기보다는 저희 그 댓글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자유롭게 고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닉님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네, 답을 질문 쭉 드리면 한번 되겠죠? 읽어주시고 어떤 네.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인지. 잠시만요.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서. 네, 두 분도 미리 네. 좀 골라봐주세요. 네. 네, 먼저 이제 니드03님 웨스트브룩 편을 매우 흥미롭게 시청한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웨스트브룩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는 되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씹다가 끝난 것 같은데 보니까 덴버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는 게 뭐 전성기 때 능력이 나온다 이건 아닌데 일단 좋아진 거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네. 그때 제가 이제 돌고래처럼 리듬 맞았다고 돌고래처럼 점프해서 슛 쏘거나 뭐 턴어라운드 페이드를 안 쏘는 조건을 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너 3점 비중이 늘었어요. 30%대 커리어에 비해서 굉장히 코너에서 3점을 많이 쏘고 있고 코너 3점만큼은 48% 들어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레인지 적게 쏘고 있고요. 3점이 늘었는데 이거 높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1%면 자기 커리어에서 좋은 편이거든요. 31% 넣고 있고 커팅 비율도 높아진 편이고 가자미 역할을 하면서 패스 능력 자체가 좋잖아요. 그때 이제 엘보우에서 UCLA 컷하는 거 피딩해 주는 거, 또 요키치가 이제 비벼주는 그 실스크린 받으면서 약간 해지 넣어서 돌파하다가 이제 포켓 패스 찔러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얼리 오펜스에서 엔트리 패스 넣어주는 거, 뭐 이렇게 이제 패스 툴만 잘라서 몇 가지 이제 툴만 잘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선수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덴버에서는 또 자말 머레이가 또 못하고 있기도 하고 좋게 보입니다. 잘하고 있고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1월달, 2월달에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조금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저는 그 가자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 가자미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덴버 너게츠에서 예전에 마크 스마트가 그 보스턴에 있을 때 주전 말고 식스맨으로 나올 때 그때 가자미 역할을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그때 모습이 지금 웨스트브룩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클러치 때 혹은 필요할 때 막 슛을 만들거나 A 패스를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위크 사이드에서 와서 공격 리바운드 따든지 아니면 어떻게 우당탕탕해서 포지션을 한 번 더 가져오든지 그런 에너지 허슬 플레이는 여전히 잘해주고 있어서 그런 모습은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연기원 이 질문에 대한 개인의 생각. 저는 연봉 대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근데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덴버가 그렇게 성적이 좀 예상만큼 좋진 않아서. 예. 석점 성공률이 31%요? 네네. 본인 기준에서는 좋은 거예요. 6번째인가 좀 더 낮을 수 없나? 원래 이거보다 낮은 시즌이 전성기 때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대를 하고 네. 웨스트브룩은 이제 짬밥 먹은 만큼의 그 농익은 플레이만 보여주면은 만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대하면은 우리가 서로 힘들어질 수 있다.
네, 1, 2월에도 그냥 계속 EPS로 잘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눈높이 너무 높이지 말고 네네, 요 네. 수준에서 봐주자. 네네. 네. 자, 연길이 형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벤정7668님, 연길이 형처럼 고대 농구를 알려면 어떤 책을 봐야 하나요? 이 고대는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아닙니다. 고대 농구. 고대 농구를 알려면은 곧 출간될 NBA 연대기라고 해서요. 네. 제가 하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어때요? 뭐 원서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책은 없고요. 아, 예. 원서밖에 없는데 원서도 이게 한 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한 그렇지. 쭉쭉 이어지는 이렇게 책은 없어요. 음. 여러 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뭐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첫 시즌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The First Tip-Off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저자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첫 시즌만 딱 얘기하는 책이에요. First Tip-Off 이거 하면은 NBA가 어떻게 생겼고 첫 시즌을 어떻게 치렀는가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아마존에서 하면은 사실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대 농구를 책 한두 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많은 네. 시간도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자료를 또 공부하셔야 되고 예 정도는 없습니다. 시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길이 형 또 이 질문은 제가 한 거고 연길이 형이 고른 질문. 최영길 쇼는 언제 하나요? 예, 최영길 쇼는 저희 구독자 100만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딴집 차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진짜 연길이 형의 그 NBA 관련된 뒷이야기 지식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할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100만은 이제 채울래나? 연길쇼?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될 텐데. 돌아가시기 네. 전에. 뭐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 없습니까? 여기 2시간 전에 올라온 건데 뭐 있어요? 소닉님 나이를 알고 싶어요. 누구세요? 일단 올해 이제 43이 됐고요. 알려드렸습니다. 네. 젊어, 그죠? 철이 없어서. 영보이야, 영보이. 자, 감사합니다. 석환이 형 어떤 질문 골라보실래요? 리종 88님이 물어보신 팀을 리빌딩한다면 어떤 유형의 선수를 1옵션, 2옵션으로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으로서 팀을 리빌딩하려면 무조건 일단 나이를 무조건 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1옵션, 2옵션을 조금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윙 2명이서 뭐 보스턴 셀틱스가 최근에 우승을 해서 윙 2명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농구를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진 않고요. 1옵션은 무조건 포인트 가드 혹은 빅맨 그리고 2옵션은 그 반대 빅맨이었으면 포인트 가드 아니 포인트 가드였으면 빅맨 이런 1옵션 2옵션 나이를 따지면서 그런 포지션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고 그리고 1옵션은 당연히 수비를 할 수 있으면서 플레이메이킹 가능해야 되고 스크린 공격을 하면서 리딩이 가능한 그런 가드가 무조건 필요하고요. 2옵션은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빅맨.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플레이메이킹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옛날 농구나 현대 농구나 무조건 중요시하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정말 1차원적 혹은 뭐 정규 시즌은 잘하더라도 플레이오프는 멀리 못 가는 그런 듀오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 사항인데 그 당연함을 갖추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플레이메이킹을 갖춘 그런 1옵션, 2옵션이 같은 팀이 뛰는 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근데 그런 거 선수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석환님은 욕심쟁이. 그죠? 누구나 사실 다 그런 거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쵸. 싸지가 않고 그리고 많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네, 찾기도 어려운 그런 스킬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 건 후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선천적인 요소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농구 코트를 리딩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프로로 와서 가르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무조건 그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하면서 플레이 움직임을 보면서 그 오픈 공간을 보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프로 된 상태에서 뭐 아무리 일찍 가도 이제 18살, 19살이라고 해도 가르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건 저는 타고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코트를 보는 그 시야, 뭐 코트 비전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가르쳐서 돼 그게? 그 가르쳐서 되면 다 됐지.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거 안 돼가지고 은퇴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80년대, 90년대는 특히 포인트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득점력 되는데 포인트까지 못 봐서 키 작은 애들 사라지는 애들 많아요. 예. 말난 김에 그러면 지금 딱 떠오르는 코트 비전 좋은 가드들 누가 떠올라요? 코트 비전 하면 저는 매직 존슨. 매직 존슨. 예, 정말 천재요, 천재. 석환님은 저는 라존 론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뭐 크리스 폴. 크리스폴을 꼽은 결정적 이유 코트 비전도 비전이지만 일단은 리드 앤 리액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게임 리딩이건 뭐 포인트 가드 리딩이건 뭐 다른 선수 간의 어떤 호흡이건 그 서로 어디로 움직일지 알고서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 예상해서 볼을 주는 거, 이런 게 저는 이제 리드 앤 리액트의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점에서 크리스 폴도 뭐 나쁜 디시전 했다, 아 얘는 크리스 폴이 실수했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크리스 폴 하면 약간 뭐 그 느낌이 그냥 뭐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폴의 코트 비전 플러스 예측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코트 비전이랑 예측 능력이 조금 더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뭉뚱그려 그 네, 정도. 뭉뚱그려서 뭐 그렇게 그 정도? 자, 표현하기 석환님은? 좀 저는 라존 론도로 얘기했는데 론도가 뭐 크리스폴도 그렇고 매직 존슨도 그렇고 론도가 전부터 잘하는 게 팀 공격을 셋업을 잘해요. 그래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거를 트래픽 정리한다고 하죠 보통. 트래픽 정리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인트 가드 입장에서는 일단 셋업을 해놓고 그렇게 지공을 하는 게 더 많은 효율적인 농구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연기력. 라전 론도는 또 슛이 없었잖아요. 슛이 없어서 수비가 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효과도 있었죠. 연기리 형이 고른 이유는 매직 존슨은 저는 저 사람을 보고 패스가 얼마나 멋있는 건가다, 이런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후배하고 디즈니 월드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디즈니 월드에서 그때 NBA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비디오를 막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매직 존슨 거를 딱 터줬는데, 근데 후배가 NBA를 뭐 엄청 좋아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비디오 한 편 다 보고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매직 존슨이 일반인에게도 흡입력이 있었던 거죠. 패스하는 장면만 쫙 나오는데 저도 재밌더라고요. 패스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렇죠. 예. 매직 존슨. 그런 거 보면 슛 멋진 그 득점 장면에도 환호성이 터져 나오지만 진짜 킬 패스 하나 끝내주는 패스도 사람 미치게 만들죠. 예, 참고로 그 후배는 남자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 자, 소닉님 또 관심 가는 질문 있나요? 제가 먼저 한번. 네네네. 먼저 순서 기다리지 말고 바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이디가 안 보이는데. 네. 릅커듀가 은퇴하고 난 후 차세대 3인방은 누가 될 것 같나? 이거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니까 이건 빼고요. 두 번째 질문이 동서부 8개 팀이 아닌 통합 순위로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부가 너무 유리하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서부가 항상 세서 동부보다. 그런데 저는 동의해요. 근데 이게 팀들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가 동서부 같이 하게 되면 움직이는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선수의 그 포텐셜을 다 못 보여주고 선수의 그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죠. 무조건 그냥 탑 16, 탑 16 위에 있는 팀들이 플레이오프 갔으면 하는 게 팬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의견입니다. 저는 진짜 알겠지만 서거 동조 현상이 심한 상태에서는 서쪽 팀들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동부팀 섭섭하지. 연기리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과거에는 동부가 더 셌거든요, 솔직히. 80년대 레이커스 때 보면 레이커스는 쉽게 올라오고 보스턴은 막 필라델피아, 그리고 디트로이트, 시카고 불스, 이런 팀들, 막 뉴욕 닉스 이런 팀들 거꾸로 올라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동고 서저였어요. 문화의 서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서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와서 그렇지. 그때도 어떻게 보면 그때 86, 87 레이커스 꼽았는데 레이커스는 상대적으로 쉽게 올라왔고 보스턴은 어렵게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디트로이트 진짜 어렵게 꺾고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보수주의자라서 전통을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동서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그건 그대로. 네. 동부 농구, 서부 농구 이게 달랐어요, 스타일이. 또 예를 들어서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되게 공격적인 농구를 하는데 보스턴을 위시로 한 동부는 되게 끈끈한 수비 농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되게 그 전통을 바꾸는 걸 싫어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닉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최현이와 좀 비슷한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제 보던 거를 바꾸는 게 싫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제 호불호고. 근데 기록 같은 것들을 다 꼬이게 돼서 좀 그런 게 NBA 같이 약간 유서 깊은 리그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요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같은 궤에서 조건우님 질문 남겨주신 거. 현재는 홈과 원정을 번갈아 운영하겠지만 만약에 파이널 승부에 한해서 중립 지역을 정해서 운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미만 생각하면 요것도 이제 관중이 없으면 그렇지. 또 다른 경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뭐랄까 저는 이게 NBA는 또 역사가 너무 깊고 또 역사를 훑어보는 재미가 뭐 최 의원님 이야기도 많이 우리가 들었지만 되게 의미도 있고 좋잖아요. 그래갖고 재미 하나가 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유지하는 게 더 좋다. 뭐 제 호불호입니다. 예전에 중립에서 한 적 있어요. 근데 뭐 별로 효과 없으니까 없애지 않았을까. 그리고 역사라는 게 사실 연속성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고 역시 우리 젊은 저는 진보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가리지 말고 16팀 순서대로 나가자. 제가 조금 더 젊은 피를 살짝 더 묻혀보자면 그 플레이오프 때 절대 보지 못할 매치업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축팀들이 이렇게 맞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키치랑 엠비드 정규 시즌은 딱 2번 붙잖아요. 근데 둘이 파이널에서 붙을 거는 이제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으로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톱 16팀이 그 플레이오프로 올라가게 된다면 엠비드랑 요키치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조금 더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매치업을 기대하는 차원에서는 톱 16이 조금 더 그 매력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바꿀게요. 저. 야, 요렇게 얘기 드리니까 또 입맛 당기네.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젊은 피로 넘어오세요. 못 봐서 되게 아쉬웠던 매치업들 많아서 바꿀게요. 일단 40대들이 캐스팅 보트야. 부동층이라고 하잖아요. 떠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야구도 보면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이렇게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 NBA보다 훨씬 더 긴 리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안 바꾸는 걸로. 뭐 우리가 안 바꾸자면 안 바꾸는 거야. 자, 또 소닉님 질문 골랐어요? 네네. 네. 우승 못 해본 선수 중 역대 1위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재밌는 것 같아요. 답을 하면 될까요? 재밌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 네, 우승 못한 선수들은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억가를 조금씩 하는데 되게 잘하는데 이제 킬러 무브가 없어가지고 클러치에 조금 약하다. 뭐 아니면은 크리스폴 같이 약간 부상이나 좀 이런 게 내구성이 좀 약하다. 뭐 이런 게 있고 뭐 또 빠른 팀은 수비팀 구성하기 좀 어려워서 약간 터프한 게임을 할 때 좀 내려가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칼 말론 이 양반은 진짜 조던 때문에 우승을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양반은 진짜 순수하게 재수가 없어서 우승 한 번 못한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조던 아니었어도 우승했을 때 확실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 칼말론은 확실했을 것 같아요. 칼말론. 저는 엘진 베일러. 7번 올라서 못했고 네. 조던의 칼말론이 막혔다면은 밀러셀에 막혀서 계속 우승 못했고 참 은퇴하니까 우승하고 팀은 정말 운은 없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죠. 네. 그죠? 석하님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저는 조금 더 현대 농구 쪽으로 오면 카멜로 앤서니가 좀 아쉬워요. 카멜로 앤서니가 팀 플레이어는 뭐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팀을 1옵션으로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는가도 질문이 되게 많긴 한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카멜로 앤서니가 그 득점력으로 그 코비랑 그 배틀하던 그 멘탈로 우승을 한번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골라볼게 세 분의 답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써니07님께서 이제 막 다시 농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혹시 저같이 농구에 이제 입문한 사람들 위한 NBA TV 있을까요? 일단은 느바비큐 구독을 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한 여러 번 보십시오. 그리고 막 악플도 달고. 그렇죠. 불도 달고. 저 말고 여기 두 사람한테. 이게 저희 의견이 아니고 여러분 댓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그냥 듣고 출근하기 좋고 듣고 잠들기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안하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주 좋은 의견 그리고 주신 듯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틀린 얘기도 할 수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찾아보는 거.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나 다른 걸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던가 검색을 해서 이게 맞는가 검증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얘기한 것 같으면 댓글에 남겨서 그렇죠. 이 자식들아 틀렸잖아. 자식들아 남겨주는 거예요. 이런 거. 제 거 빼고 이 두 사람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질문도 제가 좀 해볼게요. 이건 우리
PD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딩 해피님께서 먼저 고퀄리티 느바 컨텐츠를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느바베큐란 NBA 유튜브를 만든 계기와 기획 의도가 궁금합니다. 우리 저 김 PD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예. 마이크만 가져가서. 네네네. 그냥 저도 NBA 광팬으로서 음흠.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저격 발언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 국내 NBA 시장이 너무 값어치 없는 그런 영상들이 좀 난무하고 있다. 음흠. 바스켓볼 다이제스트 빼고 그리고 KBL 더 재밌게 보기 빼고 솔직히 말하면 볼만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네. 좋은 분들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새로운 NBA 국내 NBA 문화를 또 만들기 위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정체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저 담당 PD의 기획 의도를 살짝 들으셨는데 아마 듣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야 오이오 좋고 딕션 좋은데 언제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 고정 잘하세요. 출연해달라 뭐 이런 제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외모는 별로고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외모는 별로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좋지도 않아요. 저도 사실 태어날 뽑을 때 딱 그 기준이었거든요. 우리 분위기가 이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외모 얘기하면 수민이 가만히 계시는 거 너무 킹 받지 않아요? 같이 안 아 놀아준다는 저는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표정이 딱 지금 이런 거지. 참 웃기고 있어. 자 질문 고르셨나요, 석화님? 저 이거 할게요 그러면. 네네네. DM64616님 네 분 중 실제로 농구 1대1하면 누가 우승할까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셋이 먹고 석환 씨랑 하면 석환 씨가 이깁니다. 이렇게 3대1로 하면 네. 그래도 한때 농구 날라다녔던 우리 분들 40대 이상이면 플러스 원인데. 그래요? 용수 형님은 그러면 플러스 2점인가요? 그럼 저희가 이깁니다. 나 피스 잡을게 피스. 자, 또 다른 질문. 그 QWEASDGXC 기네요. 3640님이 물어보신 게 원클럽맨 1우승 노비츠키 대 본인이 이긴 팀으로 이적해서 2우승 듀란트 선택은 누가 더 낫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노비츠키이지 않을까 싶어요. 노비츠키가 그 말도 안 되는 팀을 가지고 진짜 원맨쇼 원맨 캐리를 보여주면서 역대급 NBA 플레이오프 런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비해서 듀란트도 정말 재능이 엄청 많고 그리고 올타임으로 봤을 땐 노비츠키보다 더 높은 랭킹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플레이오프 런만 보면 당연히 노비츠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비츠키고요. 노비츠키가 굉장히 늦게 또 우승했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대단했고 MVP 타고 1라운드 탈락하고 막 이런 여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서 2승 먼저 하고 나머지 내리 4패 당하면서 4번 연속으로 패하면서 준우승하고 근데 그 결국 끝까지 도전해서 그것도 슈퍼팀인 드웨인 웨이드,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보시를 꺾고 우승했기 때문에 저는 노비츠키에게 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닉님도 동의하십니까? 기량은 비슷한 것 같고요. 가점을 아무래도 NBA에서 이제 우승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노비츠키 우승, 초하드 캐리 우승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노비츠키가 좀 기억나는 모멘트는 더 오래가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비츠키가 우승하기 전까지에는 플레이오프 가면 사라진다 약간 이런 이미지도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는 그리고 슈퍼팀 말씀하셨듯이 마이애미 슈퍼팀에 이기는 그 플레이오프로는 역사적으로 남을 진짜 탑급으로 선택될 런이라고 생각해요. 범수님께서 최현길 해설위원님이 고대 농구에 굉장히 해박하시던데 그 시절 경기들도 실제로 다시 보기라든지 전체 경기를 팔로우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하셨네요. 일단 40년대 50년대는 전국 중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방 방송들만 방송해서 그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고요. 60년대 뭐 파이널 경기 같은 거는 남아 있습니다. 보시려면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네. 노력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또. 네. 현석임님 농구와 문화와도 밀접한데요. 농구 선수와 브랜드 간 관계를 훑어봐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문화적 가치는 뭐 연길이 형님이 더 훨씬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저는 그냥 에피소드 에어조단이 굉장히 유명할 때 저희 나라 그 진도 패션이라는 그룹에서 제비어 맥다니엘이라고 진짜 골수 팬들만 아실 거예요. 그 선수 모델로 국산 NBA 시그니처 농구화가 있었어요. 저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저렴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신고 학교를 갔는데 이게 NBA 선수 시그니처니까 단 한 명도 안 믿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장표 아니냐. 근데 시장표 맞긴 한데 그 선수 시그니처 맞고 검색하면 구글링 하면 진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이게 왜 국산농구화에 시그니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한테 약간 제비어 맥단이라는 선수한테 미스테리 인물인데 하여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재미없다. 여기서 말하는 진도 패션은 한때 국내 모피 시장을 휩쓸었던 대단한 회사입니다. 진도 맞습니다. 패션. 때 네. 무너졌죠. 예예예. 젠저스라는 그- 모델이었습니다. 에어조던 하면 이제 나이키잖아, 나이키. 원래 조던은 처음에 아디다스 농구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아디다스보다 또 컨버스가 컨버스. 시장을 꽉 잡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아디다스냐 나이키냐 두 개를 저울질하고 있었죠. 그거 영화로 나왔습니다. 에어란 영화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반드시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마이클 조던 안 나오는데 마이클 조던 이 주인공인 이야기거든요. 되게 재밌고 지금은 우리가 그 농구 공인구가 윌슨으로 바뀌었잖아요. 스팔딩이 한때는 또 농구화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60년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컨버스 진짜 헝겊 농구화 이런 거 신고 했거든요. 아마 농구화 얘기해도 농구화 전문가 한 명 나오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디다스와 나이키 얘기를 또 자연스럽게 하게 예, 돼요. 예. 관계자 불러가지고 해도 되겠네. 아디다스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힙합 그룹 런 DMC라는 그룹의 그 멤버들이 아디다스랑 계약을 하기도 않았는데 아디다스 옷 입고 신발 신고 막 운동화인데 아디다스 운동화인데 끈 안 달린 거 막 들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런 DMC가 아디다스를 아주 센세이션하게 일으켰고 유명하잖아. 그냥 Impossible is nothing 하면 아디다스고 Just do it 하면 나이키고. 그때 Impossible is nothing 할 때 뭐 케빈 가넷, 팀 덩컨, 제이슨 윌리엄스. 1011럭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코비도 한때는 아디다스였고 아디다스는 유럽 브랜드, 나이키는 미국 브랜드. 그렇죠. 예. 전통적으로는 아디다스가 원래 오래됐지만 아마 나이키가 조깅을 센세이션하게 일으키면서 그렇죠. 원래 조깅화 조깅화였죠. 만들면서 나이키가 굉장히 붐업했을 거예요. 1984년도에 올림픽 때 그 공식 스폰서가 컨버스였는데 근데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신발이 나이키였던 이유가 칼 루이스 그때 다이어가나이고 가장 84년 올림픽 때는 핫했는데 나이키 신고 뛰었거든요. 예.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그때 84년 올림픽 뛸 때 올림픽 금메달 땄고 슈퍼스타가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이키가 그때를 기점으로 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골프를 타이틀리스트가 씹어먹고 있었을 때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가 타이거 우즈를 잡으면서 그거 생각나잖아요. 2005년 제 기록은 마스터스예요. 16번 홀 파3 기억자로 꺾여지는 칩샷 쫙 굴러서 홀 앞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나이키 로고가 딱 나이키 로고가 딱 쓰고 딱 들어갔어요. 그건 진짜 최고의 샷이죠. 그거보다 더 광고가 되는 게 없죠. 예. 기억하시죠? 최고였어요. 그거 보고 나이키 관계자들이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이키와 아디다스 얘기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재미난 스토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측면으로도 그렇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예, 또 석화님 뭐 있어요? 얘기하니까 재밌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캐스터님. 재밌다, 재밌어. 네. 이것도 피디님이 답해줬으면 좋겠는데 조은채 하나님도 불러주세요. 좋은 채 아나운서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좀 많은데 저만 만날 생각이어가지고 이런 욕심쟁이. 권력은 독점하는 맛이 또 있으니까 농담이고 좋은 채 아나운서 열심히 또 NBA 공부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 또 저희 패널들하고 같이 뭔가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좀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요즘 보면 NBA 전체 선수나 용어들이 입에 착착 붙는 것 같다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 아나운서한테, 조 아나운서한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정말 라이브를 그냥 얘기 한번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소닉님도 막 들어오시고 막 그 캐서님도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되게 좋아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뭐 이렇게 Q&A 하는 김에 좀 좋은 채 아나운서 좀 힘내라고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되게 좀 좋아하지 않을까 예. 싶어서. 자, 석환님 한마디 해주세요. 좋은 채 아나운서한테.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조은채 아나운서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또 부끄러워한다.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그런 말도 괜찮으세요? 우리 와이프가 이거 안 봅니다. 선생님. 네, 조은채님 저기 칙칙한 방송인데 보고 얘기해요. 아, 좋은 채 아나운서 보고 있다 생각하고. 근데 마이크가 떨어질 것 같아갖고 괜찮아. 어딜 보라고요? 저기를 보고. 네, 조은채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칙칙한 방송인데 항상 이게 밝게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라이브 때 캐스터님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돈을 안 내셨거든요. 저는 돈을 냈고 항상 화이팅이고
저를 거기 불러주셔도 좋고 뭐 여기 오셔도 좋고 한번 콜라보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브룩 얘기보다 훨씬 더 길게 하신 거. 자, 응원합니다. 꼭 한번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뭐 NBA 선수 중에 1대1 하면 누가 뭐 최고였던 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1대1 대회가 예전에 있었어요. NBA가 있었는데 생각하면 뭐 카이리 어빙이 1등 할 것 같죠. 근데 의외로 빅맨들이 막 강했어요. 첫 대회 우승자가 진짜? 밤라니 만약 센터가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먹을 거야 그거. 아,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금방. 생각보다 재미없습니다. 그 게임에서 그 모드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빅맨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네. 진짜 뭔가 대단한 건 피티 마라비치 기대하겠지만. 뭐 조지 거빈 이런 애들 안 돼요. 밤라니가 등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먹을 거야 그거. 그렇지. 그러네. 혹시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패널들에게 그 역대 올타임 넘버원 감독으로 꼽는 그 감독이 누군지 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이건 뭐 따로 주제해도 되겠네. 그렇지. 위대한 감독보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은 레리 브라운입니다. 레리 브라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나왔고요. 대학농구 그리고 NBA 우승 유일하게 동시에 석권한 감독이고 이 감독의 특징이 못하는 팀을 맡아서 다 플레이오프에 내보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럼 저 감독이 잘하는 팀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 잘하는 팀을 맡았는데 디트로이트 우승시켰거든요. 곧바로. 그래서 저는 이 감독 정말 좋아합니다. 오케이. 저는 포포비치. 포포비치.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포포비치는 모션 스트롱 그리고 모션 위크 이 두 개의 베리에이션을 많이 만들면서 선수들한테 공간을 창조해주면서 포스트 공격도 가능하고 3점 슛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항상 움직이는 모션 오펜스를 만들어냈어요. 포포비치의 모션 위크랑 모션 스트롱은 지금 모든 팀 플레이북에 있을 정도로 자주 쓰이는 플레이고요. 그리고 물론 포포비치도 예전 감독들 예전 그 플레이북에서 많이 따온 게 많지만 그래도 그게 좀 현대화돼서 지금 현대 농구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소니님. 저 좋아하는 감독 할게요. 그 잘하는 감독은 그때가 그때 평가가 달리니까 저는 돈 넬슨 감독님. 돈 넬슨. 네네. 그 이분이 제가 최 위원님 예전 중계에서 듣기로는 원래 수비 농구 하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스테판 커리 루키 때부터 한 2년 정도 골든스테이트를 열렬히 좋아했었어요. 그 한국의 골든스테이트 팬이 한 10명 안 되던 시절에.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잘하는 팀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피가 끓어오르는 그 재밌는 농구. 댈러스 시절에 던넬슨도 좋아. 댈러스 시절에도 좋았었고 그때도 뭐 닉덕 피닉스 때. 피닉스가 아니죠. 골든스테이트 그러니까 커리 오기 전에도 재밌었고. 커리 오기 전에도 이제 1라운드에서 자기가 감독했던 댈러스 리버스로 이겼을 때도 댈러스 그 업셋으로 이겼을 때도 좋아했었고 항상 이제 피가 정말 끓어오르는 농구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재밌고 성적이 안 날 때도 재밌었습니다. 보고 우승을 싶습니다. 못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우승팀을 별로 안 좋아하는 좋아합니다. 감독을 얘기한 거니까. 저는 그냥 재밌으면 돼요. 네. 혁명적인 감독인 게 맞죠. 그래서 네. 미러키 감독 때 포인트 포워드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감독이거든요. 폴 프레시라는 선수를 데리고 포워드가 리딩하는 어떻게 보면 현재 농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지만 당시는 볼 수 없는 농구를 했고 막 5명 다 3점 던진 농구도 네네네. 있고. 센세이션이네. 그러니까 기존 관념을 한번 뒤트는 감독. 그런 감독이 전 요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베이직한 면도 있는 게 요새 이제 피켓롤 수비할 때 내려가서 센터가 내려가는 거 이제 드랍이라고 그러고 올라와서 이제 둘이 막는 거 블리치라고 하잖아요. 그 레드 뭐 블루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도 돈 넬슨 감독님이 처음 깃발 들고 지휘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최근에 한 건데. 저도 물어봐 주세요. 캐스터님이 생각하는 스포츠 캐스터 고트 랭킹 그렇고요. 저는 전창진 감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첫 아이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를 안고 반포 신세계를 이렇게 뚫레뚫레 하고 있는데 탁 만났어요. 인사를 하더니 상품권 하나를 턱 주시더라고. 그래서 전창진 감독을 좋아합니다. 보고 계시나? 저한테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5년 첫 화 오늘은 뭐 특별한 주제를 갖는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의견 주신 거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좀 정말 말랑말랑하게 좀 함께 시간을 가져봤고요. 끝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저희들끼리 뭐 우리도 적지 않은 시간 함께했지만 서로 또 뭐 궁금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 5분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닉님, 네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근데 그 종종 연락 자주 드리고 해서 소식이 궁금하진 않고 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그냥 전달드리겠습니다. 곱창집은 또 가고 싶죠? 거기 맛있더라고요. 거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석에서 캐스터님 뵈면은 여기저기서 자꾸 막 축은대고 막 서비스 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잘 먹고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희가 24년 연말에 제가 아는 곱창집 가서 아주 맛있게 또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기령. 새해에는 여러분들 다 로또 1등 당첨되시고요. 네. 저는 메가밀리언 1등 되겠습니다. 차원이 다르네. 우리 석환이 형은요?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그리고 계속 2025년도 오랫동안 재밌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뭐 행복하게 바라잖아요. 다 마음속에 있는 거래요. 그냥 행복하다 외치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건강하고 행복한 25년 되시기 바랍니다. 느바베큐 28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